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전동화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저희 연구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개발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게 되어 정말 감격스럽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배들께서 지난 40년 동안 일구기 시작한 국내 최초의 저희가 독자 인증과 변속기 기술 또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또 세상을 저희가 깜짝 놀라게 했던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술까지 현대자동차의 모든 파워트레인 기술력이 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독창적인 격렬한 하이브리드 기술은 2011년 소나타에 탑재되어 하이브리드 기술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되었고 2016년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터보 엔진 기술과 저희가 결합해서 성능, 효율을 모두 저희가 잡은 우수한 하이브리드 기술로 발전시키고 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대중화하게 되었으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게 될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4년 전 미국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소나타 시승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미국의 현대차로 최초의 터보 GTI 모델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개하는 행사였습니다. 당시 저는 터보 엔진을 개발하는 젊은 엔지니어였고 지금처럼 가장 긴장하는 모습으로 엔진을 소개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현대차 그룹의 터보 엔진 기술과 독창적인 하이브리드 기술이 14년 동안 얼마큼 성장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이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혁신적인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기까지 열정을 다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주신 선후배 연구원들 또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대차 그룹의 애정을 가져주시는 여러 고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미래에는 어떻게 우수한 친환경성과 편리성을 저희가 통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개발 컨셉에 대해 소개해드릴 제품 번역 전략팀 강동원 탑재자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는 우수한 연비에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 시작해서 시대에 맞게 발전했습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동화 전환기라는 현재 시장 환경에 최적화된 컨셉으로 개발했습니다. 개발 컨셉은 보시다시피 Well Balanced High Technology Expanded XEV Experience입니다. 즉, 능력과 효율의 완벽한 조화, 하이브리드 그 이상의 전동화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컨셉이고 오늘 행사의 슬로건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Well Balanced High Tech입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가 더 이상 친환경 파워트레인에 국한되지 않고 메인 볼륨 파워트레인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가 주력 파워트레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한데요. 시스템 효율을 높여서 연비와 동력성 등 종합적인 형평성을 갖추고 다양한 차량에 적용 가능한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차 그룹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의 성능 개선과 함께 엔진과 전기 모터의 매칭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모터를 직결해서 기존보다 성능을 크게 개선했고 변속 모듈 개념의 설계를 반영하여 현대차 그룹의 다양한 추격대 엔진과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현대차 그룹의 폭넓고 우수한 엔진 리소스와 결합하여 소형차부터 중대형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량을 적합한 상품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Expanded XEV Experience입니다. 어느새 전기차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익숙한 친환경차로 자리 잡았고 전동화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기차에서 적용되는 유용한 특화 기술과 편의 사양에 많은 고객분들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전기차의 장점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합체된 모터와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에는 전기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다양한 기술 경험을 하이브리드에서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선된 E-라이드,
이핸들링 등 모터 제어 기술을 통해서 주행 성능을 강화하고 VQL이나 스테이 모드 등 기능을 지원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전기차에서와 같은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향후에는 별도의 모터를 탑재해서 효율 좋은 오리오 드라이브 시스템을 구현하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배터리 SOC를 최적 제어하는 연비 개선 기술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차종별 특성, 지역별 시장 환경, 그리고 차급에 따라서 다양한 특화 기술을 맞춤형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이브리드 특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객들에게 폭넓은 전동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현대차그룹은 메인 볼륨 파워트레인 역량을 갖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XEV 기술 경험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특화 기술을 통하여 전동화 전환기에 더욱 경쟁력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각 부문별 연구원들의 기술 설명과 함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능과 진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변속기 설계를 담당한 전동화 부동설계팀 유홍식 책임연구원입니다. 새로운 변속기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모터 위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재 위치에 따라 P0부터 P4까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치에 따라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과 벨트로 연결된 P0 시동 모터가 엔진 시동과 발전기 역할을 하고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적용된 P2 모터가 구동과 회생제동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P0 모터에 벨트 마찰로 손실이 발생되고 구동은 오직 P2 모터가 담당의 연비와 동력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 그룹사인 현대 트랜시스와 협업하여 구조적 개선으로 성능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P1 모터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P1 모터는 구동 시 벨트 마찰 손실이 없고 응답성 측면에서 한층 우수합니다. 또 주행 조건에 따라갔고 엔진, 모터 구동력 분배를 보조해 엔진이 좀 더 연비 최적점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연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파워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구동력을 더해 동력 성능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더불어 엔진 최적점에서 구동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단 변속 시스템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P1, P2 모터 구조의 하이브리드 차량 에너지 흐름도입니다. 먼저 발진 및 저속 주행 구간에서는 EV 모드로 P2 모터를 구동해 엔진의 동력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급가속 오르막 등 고부하 주행 시에는 엔진 클러치가 연결되면서 엔진과 모터가 차량을 구동하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사용합니다. 이때 P1 모터에서도 주행 조건에 따라 구동력을 추가로 전달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 대비 광범위하게 개입합니다. 다만 배터리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엔진 클러치가 분리되고 P1 모터는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P2 모터는 그 전력을 활용해서 차량을 구동하게 됩니다. 이는 직렬 하이브리드 모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거나 내리막 주행 시 감속하는 회생제동 모드에서는 엔진 클러치가 분리되고 P2 모터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단독 구동 모드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의 주행 개념으로 동일하게 오직 엔진의 힘으로 차량을 구동합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P1과 P2 모터를 함께 적용하면서 한전된 엔진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보시는 4가지 주요 패키징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터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적인 변속기 케이스 안에 P1, P2 모터 모두 탑재하기 위해 저희는 이제 모터 냉각 구조와 냉각 유량을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터 출력과 토크 밀도를 각각 20.8%, 6.8% 높였고 동일한 성능을 목표로 모터 길이를 단축시켜 한정적인 패키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댐퍼 개발 내용입니다. 댐퍼는 엔진 구동력이 변속기로 전달될 때 진동을 저감시키는 장치입니다. 엔진과 직결의 변속기 사이에 배치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P1, P2 모터 시스템 구조에 따라 댐퍼 위치의 최적화가 필요했고 저희는 P1, P2 모터 사이에 댐퍼를 P1, P2 모터 사이 공간을 활용해서 댐퍼 위치를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 대비 댐퍼의 외경이 작아지면서 강성 확보가 필요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스프링, 2개의 스프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리즈 댐퍼를 개발해서 기존하고 동등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장형 EOP 개발 내용입니다. EOP는 전동식 오일 펌프의 줄임말로 자동 변속기 작동을 위해 오일 압력을 만들어주는 펌프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할 때도 변속기 오일 압력을 공급해야 하므로 EOP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EOP는 보신 바와 같이 외부에 장착했지만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패키징 최적화를 위해서 변속기 내부에 탑재를 했습니다. 또한 기어가 맞물려 압력을 생성하는 내접 기어 타입의 펌프에서 회전하는 날개가 압력을 생성하는 베인 타입으로 변경해서 EOP 효율을 높여 동일 유량 생성 기준으로 구동 소모 전력을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어 커버 일체형 케이스를 개발해 적용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자동 변속기 케이스의 가공성 그리고 조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어 커버를 분리형으로 개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변속기 탑재성이 주요 과제였기 때문에 과감히 일체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불필요한 볼트와 연결 구조 등을 제거해 탑재성을 크게 향상했습니다. 우측 단면도를 보시면 리어커버 분류형과 일체형의 탑재성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변속기에 P1, P2 모터를 함께 탑재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모터, 댐퍼, 그리고 변속부의 효율적인 신규 설계를 통해 변속기 전장이 불과 8.5mm만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터 댐퍼부 전장은 25.3mm로 최소화 증대, 변속부는 허용 토크가 증대되었지만 내부 매치 및 설계 최적화를 통해 16.9mm를 단축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변속기의 주요 설계 변경 내역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신장, 스마트 스트림 2.5 토버 하이브리드 엔진의 성능 개발 및 제어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전동화 부동산 유팀 박국욱 책임연구원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하이브리드 차량 라인업을 소형차부터 대형 SUV, 후륜 기반 차량까지 다양하게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차종마다 엔진의 개선 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중심으로 엔진의 설계 및 제어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에서 엔진은 단순한 동력원을 넘어 그 이상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와의 협업을 통해 차량의 주행 효율과 동력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상황에 따라 모터와 함께 동력을 발생하거나 발전을 감당하는 등 시스템 전체와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은 일반 내연기관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번 엔진 개발에서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했습니다. 강력한 동력 성능, 우수한 연료, 그리고 강화되는 환경 규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 설계, 고효율 연료 박 사이클, 그리고 혼합기 유동 강화를 통한
효율 개선. 또한 하이브리드 특성에 맞춰 전기 모터와의 조화를 고려한 최적 세팅을 통해 동력 성능과 효율을 균형 있게 확보하였습니다. 좌측에 있는 등고선 그래프는 일반적인 터보 가솔린 엔진의 효율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 고효율 영역에서 가능한 오래 운전되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P2 모터를 통해 엔진의 토크를 고효율 영역으로 유도할 수 있고, 변속기의 기어단 최적화를 통해 엔진 회전수 역시 효율이 높은 구간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P1 모터는 기존 P0 방식과 달리 엔진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존 벨트 방식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적고, 무엇보다도 엔진 시동 시 엔진 회전수를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어서 엔진을 고효율 운전 영역에 신속하게 진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엔진이 고효율 조건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제어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엔진 자체의 효율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주요 설계 변경을 통해 엔진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전용 설계, 고효율 사이클 적용, 그리고 혼합기 유동 강화를 통한 효율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전용 설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내연기관에서 사용되던 스타터, 알터네이터, 그리고 에어컨 컴프레서와 같은 기계식 부품들을 전동식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엔진 본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최적 고효율 사이클의 적용입니다. 균형 잡힌 동력 성능과 엔진 효율을 고려하여 기계적인 압축비는 12.0까지 높이면서 흡기 밸브를 늦게 달아 혼합기의 일부를 되돌려 보내는 구조로 유효 압축비는 낮추고 팽창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과팽창 사이클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혼합기 압축 시 소모되는 동력을 줄이고 연소 후 발생하는 에너지는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소실 내부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들입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최적 고효율 사이클 적용 시 약화될 수 있는 혼합기의 흐름을 보완하기 위해 피스톤 상단 형상을 그룹 모양으로 최적화하여 연소실 내 혼합기 이동을 강화하였고, 또한 기존 엔진 대비 3단 분사 제어 영역을 고효율 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혼합기 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연소 속도 향상, 연소 안정성 확보, 도킹 억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율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의 설계 및 제어 개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으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차의 전반적인 주행 성능을 담당하는 MLB 전동화 운전사 시험팀 최재환 PD입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인 성능 관점에서 소개드리자면 크게 동력 성능 향상, 그리고 시스템 효율 개선,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변속감과 향상된 정숙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남양연구소 내 주행 시험장에서 가속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P1 플러스 P2 모터 구조를 중심으로 엔진과 변속기를 개선함에 따라 시스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P1 모터는 엔진과 직결되어 기존의 벨트로 연결된 시스템에서 발생하던 에너지 손실을 줄였고, P1 모터의 활용폭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스템 효율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연비 효율 개선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적의 운전장에서 엔진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로드 레벨링 제어에 P1 모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P2 모터 하나만을 활용했던 그 한계에 있었지만, 현재는 P1과 P2 모터를 함께 활용하게 되면서 더 최적화된 로드 레벨링 제어가 가능해져 엔진, 모터 전반적인 구동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P1 모터 적용으로 시동 시간을 단축하고 시동 시의 소모 요령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엔진 클러치 접합 후 엔진과 모터의 토크를 최적으로 분배하여 약 3%의 연비 개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밖에 변속기 전자 효율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0.3%의 효율을 높였으며 로드 레벨링을 비롯한 엔진 및 배터리 운용 전략, 변속 패턴 등의 하이브리드 제어를 최적화해 연비를 1% 개선하였습니다. 동력 성능 측면에서도 2.5L 터보 하이브리드 기준 300마력 이상의 합산 출력을 확보하는 등 성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특히 오르막 주행이나 급가속 등 기존의 열쇠였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주행 조건에서는 기존의 피트 모터뿐만 아니라 P1 모터까지 구동력을 보조해서 공력 성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저희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는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복합 연비 14.1km/L, 그리고 최고 출력, 시스템 최고 출력 33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46.9kg/Nm를 성능을 갖춰서 기존 시스템 대비 훨씬 더 향상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2.5 가솔린 엔진 대비해서 연비는 약 45%, 출력과 토크는 각각 19%, 9% 높였습니다. 또한 내수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로 판매되는 차량에 판매되는 시스템으로서 중고속 영역 가속 영역과 토행 성능을 탁월하게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1.1 터보 엔진 탑재되는 중형 SUV의 기준으로 연비가 4.3% 높아졌으며 변속기 호영 토크도 4% 증대되어 가속 성능, 응답성 또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현대차 그룹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는 하이브리드 변속 제어죠, ASC, XP 시프트 컨트롤에 P1 모터를 활용하고 엔진 동력 성능을 변속기로 보내는 엔진 클러치 작동 제어를 개선해서 기존보다 더 빠르고 매끄러운 변속 및 제가속 성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모터만을 활용하는 EV 모드에서 엔진이 개입할 경우 이질감을 줄이고 가속 시에는 엔진의 응답성을 높여 운전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MVH 측면에서는 주행 중에 엔진의 진동 및 구민을 저감하는 기술인 EFC, 엔진 플럭츄에이션 캔슬레이션 기술을 한층 더 강화하여 작동 범위를 3000rpm까지 넓혔습니다. 아울러 정차 상태에서 엔진 구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 발생하는 진동과 구민을 저감하는 EIFC 기능을 새롭게 적용해서 정수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엔진과 직결되어 있는 피트 모터를 활용해서 엔진 진동과 반대되는 이상을 제어해 진동 및 분명을 저감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상으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능 개선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동화 특허 기술 중 모터 제어를 통한 주행 성능 강화 기술 EBMC를 담당하는 샤시 제어 리서치의 박재일 책임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EBMC라는 한 차원 진보된 모터 제어 기술을 통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단순히 구동력만 높이는 것을 넘어 별도의 추가 부품 없이 제어만으로 주행 특성과 승차감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데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EBMC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행 개발 기술 중 곧 양산 예정인 EBMC 2.0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 기술은 전후륜 구동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인 하이브리드 E5휠 드라이브나 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기술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E5휠 드라이브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E5휠 드라이브는 전륜 구동 기반 하이브리드 차량 후륜 구동 축에 P4 모터가 추가한 구조입니다. 이 오일 드라이브에서는 안정적으로 적지력을 확보할 수 있고 앞뒤 구동력 배분, 회생제도 극대화등 주행 안정성, 가속 성능, 효율 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BMC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BMC 1.0은 전륜 구동 모터를 활용하여 차량의 핸들링, 주행 안정성, 승차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EBMC의 세부 기능으로는 주행 다이나믹을 향상시키기 위한 E-핸들링, E-EHA, E-트랙션이 있고 과속 방지턱 통과 및 그 출발 시에 주행 승차감을 가능하기 위한 E-라이드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양산된 투싼 스포츠식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기능들이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고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수평 전개되고 있습니다. EBMC 2.0의 개발 목표는 기존 1.0의 주행제어 성능을 훨씬 안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해 탑승자에게 보다 편안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투모터 기반으로 E-핸들링과 E-EH, E-라이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안티롤 성능 및 바운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E-핸들링 1.0은 선해시 모터의 다각식 제어를 통해 차량의 가동을 앞뒤로 옮겨서 주행 안정성과 응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핸들링 2.0은 1.0 기술에 더해서 전후륜 구동 모터의 반대 방향 제어를 통해 롤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전륜 모터가 플러스 10으로 가속을 하고 후륜 모터가 마이너스 10으로 감속을 하면 전차압이 0이 되지만 차량 감점에 서면 앞뒤로 당겨져서 차량의 무게중심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고 이 덕분에 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EH1.0은 긴급 핸들링 보조 기술로 전방 센서를 통해서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운전자가 급조차를 할 때 모터를 회피 구간과 안전 구간에 맞게 가감속 제어해서 회피 거동을 돕는 기술인데요. EH2.0은 회피할 때는 앞뒤 모터의 제동 제어를 통해 회피 성능을 강화하고 회피 후 안전 구간에서 전륜 모터는 구동, 후륜 모터는 제동 제어를 통해 차의 무게 중심을 낮춰 롤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라이드는 가속 방지턱을 지날 때 차량에 발생하는 상하 움직임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각도가 발생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피치라고 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바운스라고 하는데 이 라이드 1.0에서는 가감속 제어를 통해서 피치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라이드 2.0은 피치뿐만 아니라 바운스도 같이 줄여주는 제어를 하는데요. 방지턱 진입 시에 전륜모터는 구동, 후륜모터는 제동해서 무게중심을 낮춰주는 원리로 차체의 상승 속도를 줄여주고 방지턱 통과 시에는 전륜모터는 제동, 후륜모터는 구동하는 제어로 무게중심을 높여 차체가 하강하는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EBMC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BMC 기능들을 통해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에서 고객분들께 한 차원 높은 주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에너지 제어 개발 통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스테이 모드 개발 담당한 이용주원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기차처럼 정숙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저희는 차량 안에서 더욱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테이 모드를 개발하고 기존 전기차에 탑재된 VQL 기술을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스테이 모드는 전기차의 특화 편의 기능인 유틸리티 모드와 유사한 컨셉으로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입니다. 12V 배터리가 아닌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해 엔진 시동 없이 공조,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차량 내 모든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조용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지원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조가 다른 만큼 스테이 모드 구현을 위해 차량 플랫폼 제어기를 포함한 엔진 제어기, 배터리 제어기,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제어기의 협조 제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구현했습니다. 스테이 모드 작동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 모드는 안전을 위해 기어 피난 및 배터리 SOC 등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 모드를 진입하면 엔진 구동은 멈추고 기어는 피단으로 고정됩니다. 또한 스테이 모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테이 모드 사용 예상 시간과 사용 중인 전력량을 클러스터에 실시간으로 표출합니다. 스테이 모드 진입은 총 두 가지 방식으로 AVT 하이브리드 탭을 통해 제공됩니다. 정차 상황에서 잔여 배터리를 활용하는 수동 진입 방식과 그리고 내비게이션 연동을 통해 목적지 도착 전 배터리를 사전 충전하여 활용하는 내비게이션 연동 예약 진입 방식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설정과 연동한 예약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스테이 모드와 전기차 유틸리티 모드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와 달리 엔진을 통해 자체적으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 기능을 사용할 경우 평소보다 충전 목표치를 상향하여 최대 80% 수준까지 충전하는 제어를 반영했습니다. 배터리 SOC 80% 수준에서 스테이 모드를 진입하게 되면
별도의 엔진 시동 없이 최대 1시간까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평소 주행 중 배터리 SOC는 40에서 60%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스테이 모드를 가동한 뒤로 차량 전력 사용 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스테이 모드를 이용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이프나 자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을 때 일찍 도착하여 잠시 차량 안에서 대기를 한다거나 장거리 운행 시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잠시 공조를 켜두거나 안마스크를 작동하여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야외에서 엔진을 굳이 켜지 않고 나만의 음악 감상이나 영상 등을 감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특화 패널 기능을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특화 기능 중 하나인 V2L을 적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출력도 3.6kW로 동일합니다. 다만 전기차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이 고장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 소모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테이 모드에서도 V2L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약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SOC 80에서 30%까지 50% 정도의 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kW 전력을 소모하는 커피포트 기준으로 약 20분만 사용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네, 그동안 전기차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다채로운 전동화 이동 경험을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미리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개 계획 및 대응 방향성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세대 하이브리드는 전용 엔진과 전용 변속기 개념에서 벗어나 현대차적으로 다양한 스마트 스트림 엔진 라인업과 매칭이 가능합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1.6, 2.0, 1.6 터보 하이브리드 3종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통해 아반떼부터 카니발 차급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핵심 차급 대응이 가능하지만 소형 차급이나 300마력 이상 출력이 요구되는 대형 차급의 커버리지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펠리세이드와 같은 대형 SUV, 제네시스 브랜드 등 대형 차급의 주요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해당 차급에서 하이브리드 니즈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출력 커버리지가 100마력 초반대부터 300마력 중반대까지 확대되며 이를 통해 제네시스와 같은 고출력 FR 차급에서도 최적화된 하이브리드를 개발 중입니다. 소형 차급의 경우에는 지역 및 차급별로 시장 성능을 면밀히 고려하여 개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소형 차급부터 제네시스 브랜드까지 2025년부터 주요 전 차급의 차세대 하이브리드를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소형 하이브리드는 엔트리 차급 및 신흥지역 대응, 중형 하이브리드는 중중형부터 중형 차급의 성능 개선, 대형 하이브리드는 제네시스를 포함하여 300마력 이상 고출력 대응 및 기존 가솔린 엔진 대비 연비가 대폭 개선된 파워트레인 옵션이 추가 제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기존 하이브리드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공존할 예정이고 향후 개발 투입될 차종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이브리드 특화 기술의 경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동화를 통한 경험 확대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연계하는 특화 기술 풀을 구축했습니다. 특화 기술 풀은 EVMC, E561, V2L, 스테이 모드, 스마트 회생제도, HPC와 같은 기술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존 기술들을 고도화하고 신기술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특화 기술은 차량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 계획을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차세 하이브리드 탑재와 연계해서 EVMC 1.0, V2L, 스테이 모드를 적용했습니다. 향후 제네시스와 같이 사용 중요도가 높은 차급 같은 경우 특화 기술을 확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소형 차급의 경우에는 적정 사양 위주로 탑재하는 기술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개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중요도와 고객의 니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그룹은 글로벌 다양한 차급에서 엔진과 변속기를 자체 개발 및 운영하고 있고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양산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연 구간부터 전기차에 이른 폭넓은 라인업을 개발하며 쌓은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 발표드린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확대 전개를 위해 R&D 개발부터 차종별 양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기존 기술을 고도화하고 신규 기술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